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주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우리 증시도 하락 압박을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이 조정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후에 지금 울고 싶은데 뺨까지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큰 사이클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기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절정기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회 요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사실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기회 요인을 찾는 가운데서 한번 좀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미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LG그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G그룹주는 아마도 이 종목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특히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LG생활건강이 상당히 급락하면서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요. 오늘 LG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요리조리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LG그룹주를 분석하는데 오늘 이제 도움을 주실 분을 좀 모셨거든요. 지난주에 한국경제TV의 최충성 파트너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 IT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정말 애널리스트 중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은 한국경제TV의 이강무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이강무 파트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IT 섹터를 조금은 애정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 제가 애정하는 만큼의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강무 파트너님과는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만에 같이 방송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의 2014년, 15년 그때에 처음 방송을 같이 하고 정말 오랜만인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오늘 즐겁고 좀 반가운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주제가 좀 무겁긴 한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LG생활건강 빠지는 거 보고 상당히 우려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 펀더멘탈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 우리가 LG그룹주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기 전에 일단은 그래도 가장 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LG전자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 LG전자에 대한 그 관심은 있는데 LG전자를 지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LG전자도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 나오면서 또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일단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만들어져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상당히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 포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고 LG전자였는데 LG전자도 지금 시장에서는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LG그룹주라는 걸 떠나서 실적 발표만 하면은 시장에서 일단 던지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LG그룹주들 또 특히나 LG전자는 정말 아쉽지만 현재 하락이 아쉽지만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나왔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공백을 잘 채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LG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LG 전체 그룹으로 봤을 때 차량용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본다면은 저는 LG전자도 여러분들이 좀 차츰 알아가셔야 되고 지금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주가의 위치는 아쉽지만은 기업에 대한 또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 작용하는 모멘텀은 좋지 않지만 펀더멘탈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LG전자가 휴대폰을 놓은 것은 결론적으로 잘했던 걸까요? 잘못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고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또 자동차에서 잘하면 되죠.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때 스마트폰 분야를 좀 놓았을 때
돈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클래식은 좀 유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만 했을 때는 사물 인터넷 혹은 이제 IoT 이와 같은 이제 시장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빌리티에 대한 중심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동차로 완전히 좀 많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컨트롤에 대한 역할을 스마트폰이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사업부를 계속 유지하기를 좀 기대했었는데 10년 사이 동안에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아쉽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는 잊었습니다. 네,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잘 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LG 전체적인 그룹을 봤을 때 전자 부분하고 또 통신 부분하고 또 그리고 화학 부분 이 부분들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는 전자에 대한 색깔도 자동차로 점차 바뀌지 않을까. 화학도 그리고 통신도 결국에는 전장 쪽의 색깔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전자가 그래도 드라이브를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잘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조금 더 가감하게 봐서는 LG가 휴대폰을 놓은 게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LG전자는 이제 전장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LG전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전장 부분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까지 사실 같이 살 수 있냐 못 살 수 있냐 저는 그런 관점이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그 함원을 인수했을 때 저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저 함원을 LG전자가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함원을 결국 이제 삼성전자 인수했는데 이 전장 부분 보니까 이번 그 실적 발표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래도 이제 1조 가까이 회복했는데 전장이 한 1,500 내외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LG전자가 이 전장 쪽에 어느 정도 기업의 살이 걸려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앞으로의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짜? 일단은 LG 전체 그룹에서 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 사업에 대한 기반으로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가 전장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LG전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 발표를 이렇게 잘했는데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주변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에 대한 지연이나 투자에 대한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배경이 되는 경제에 대한 환경이 조금 달라진다면은 지금은 만약에 투자를 아예 중단되거나 빼는 수준이 아니라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 쪽이든 화학 쪽이든 모두 다 수주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냥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향성 자체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결국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애플 마치 하청업체처럼 주가가 애플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카메라 모듈 부분에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데 이게 만약에 LG 전자가 전장 쪽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가면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도 좀 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죠. 포커스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까지 파급 효과가 전장 부분에서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뭔가 딱 떨어지는 숫자이기도 한데 2025년도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우선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수주에 대한 잔고는 계속 쌓여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2022년도 그리고 2025년도 요 3년의 텀을 두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 세 3사 IT 쪽으로 봤을 때 차량용 전장 사업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00조 원대에서 200조 원대로 해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가 조금 느린 거지 충분히 이 수주 잔고에 대한 숫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과 LG에 대한 경쟁을 이미 LG가 많이 뒤쳐졌는데
근데 이제 전장은 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에 LG 에너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혹은 시장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 전장화되는 것에 대해서 LG 그룹주들도 상당히 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삼성도 좋고 LG도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LG전자가 전장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전자 함께 봤을 때는 일단 오케이. 근데 이제 각각의 요소를 봐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구멍 난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걱정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이 이제 애플의 하청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애플과 오랜 기간 동안에 쌓아놨던 그 파트너십이 결국에는 이 모빌리티 자동차 커넥티드 카부터 전기차 전장 부품이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또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LG전자는 확실하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 세대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합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시장의 색깔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발주를 내는 거잖아요. 이제. 네, 뭔가 저가의 동침을 LG가 또 허락했다는 것도 저는 그거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삼성과 LG가 늘 유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보면 소형 가전 OLED에서는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한 3, 4년 전에도 점유율 90%였는데 지금 60%도 안 되잖아요. 중고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리고 대형 가전 쪽에도 이제 중고업체들이 많이 치고 들어가고 뭐 삼성과 진짜 LG가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면은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기업들이 파는 거를 우리는 사는 거인데 소비자는 LCD도 괜찮고 LED도 상관없고 사실 깨끗하게 보이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뭘 팔아서 뭐가 더 마진이 남는가에 대한 싸움인데 지금 그동안에 LG와 또 삼성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실 가고는 싶은데 언제 빨리 갈까에 대한 그 시계를 두 회사가 합치면서 이제 OLED 쪽으로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을 바꾸니까 이제 기업들은 언젠가 이 시장에 대한 OLED에 대한 시장만 바꾸면 이제 기업들은 파는 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경쟁하자라는 생각이고 또 OLED가 이제 TV 패널에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차량용 전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TV와 또 스마트폰 쪽이 아닌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아직도 LCD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시장까지도 바뀐다면 특히나 차량용 전장 쪽으로 OLED가 바뀐다면은 사실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먹고 사는데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또 마진 개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LED 디스플레이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도예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도 상당히 이제 놀라설 것으로 이번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현재 LED 디스플레이 좀 애증이 섞인 투자자분도 많으실 텐데 체질 변화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거는 단기간의 싸움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청업자 이 LG 이노텍 근데 이제 LG 이노텍이 가장 많이 팔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카메라 모델 그렇죠 이민 센서 같은 카메라 모듈 쪽인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기술력을 축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현존에 있는 차량용 전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LG 이노텍의 이 카메라 모듈 기술이 이미 자리매김을 잘했고 그리고 이제 마진 개선에 대한 속도가 언제 나올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카메라 모듈 그 애플 관련된 발 말고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LG 이노텍이 기회 요인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막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죠. 일반 카메라는 아예 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시장이
차량용 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까지 이제 LG 이노텍이 진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기가 요번에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겁나. 이게 제가 어제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보니까 네. 이틀 동안 15% 넘게 내렸더라고요. 근데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매몰차게 너무 박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용 MLCC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걸 충족 못해서 빠졌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기도 본격적으로 팔려고 시장 진입은 전장 부품 쪽이거든요. MLCC도 전장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LG 이노텍이 이미 중요한 카메라 모듈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력은 삼성도 들어오고 있는데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품 쪽에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이 관련된 아이템 부품을 보면 MLCC, PCB, 카메라 모듈 이게 유행처럼 돌아가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응을 좀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이게 뭉텅그려져 가지고 전장이라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가는 것 같아서 LG 이노텍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데이터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 전자 쪽의 3사가 전장 쪽으로 수주 잔고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거는 이제 아마 시장이 좀 브레이크 잡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곳에서 재료로 쓰지 않을까, 이런 수주 잔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아쉬워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분명히 LG 그룹은 차량 전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체질 변화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LG전자나 LG노텍,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뭐 몰릴 때까지 몰렸다라고 한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대기업들을 보면 몰려서 체질 변화를 해서 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LG 그룹주들은 전장 쪽으로 뭔가 체질을 바꿔 나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일본 기업들 보면 사실 우리가 IT 기업들 잘 알고 있는 소니나 뭐 샤프나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거의 다 망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IT 기업이 아직 하나 있거든요. 그게 히타치거든요. 히타치는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근데 히타치는 그 완성품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IT 부품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나서부터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인 베뉴를 가져가는 소니나 샤프나 보시마나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IT 부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잘 나갔는데 우리도 LG전자가 물론 예전에 휴대폰도 만들고 완성품 쪽 뭐 가전 이쪽에서 굉장히 그 내밀로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장이나 이쪽 부품 쪽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히타치를 능가하는 기업이 되면 LG전자가 결국은 샤프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히타치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 저는 히타치의 길을 걸어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저도 이광무 파트너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요렇게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거는 뭐 워낙 우리 시장분들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과연 이게 생각하는 만큼 펀더멘탈이 진짜 그만큼 커져가고 그만큼 진짜 주가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2차전지는 상당히 또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이든지 또 많은 시청. 그냥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이미 좀 과감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2차전지 버텨야 된다는 쪽입니다. 버텨야 된다. 뭔가 주식 시장의 한 시대를 뭔가 풍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로서 이제 반도체한테 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다시 또 2차전지가 주목받을 만한 섹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요거 셀과 소재를 약간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소재도 버텨도 된다, 셀도 버텨야 된다. 둘 다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에 이제 셀이 먼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셀 기업들 중에서는 외형적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는 사실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 가격이나 정책이 이게 모든 시장을 사실은 좀 안 그래도 지난주 흐리게 했죠. 맞아요. 그 벤츠 실적 발표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벤츠의 그 재무담당 이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 테슬라 때문이다. 우리도 너무 이렇게까지 가격을 이윤이 안 나게 낮춰 팔아야 될 줄 몰랐다. 이게 직접 또 딱 집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 인하 정책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뭔가 동의가 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정책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꼭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환경으로 혹은 뭐 소비자에 대한 인식 변화로 해서 구매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면은 이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내용들인데 일단 현실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실적 쇼크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이 시장에서 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는 박리담의 시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 대한 기술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은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은 했지만 충분히 매출액에 대한 규모 외형적 성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네. 부분이 지금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밸류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때 네. 물론 이 자체가 그 수급적인 부분 뭐 공매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펀더멘탈이 예상했던 가이던스를 충족하는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구심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 발이기도 한데 이 전기차의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는 진짜 펀더멘탈은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수요만큼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사실 보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력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는 미래 강점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이 중요한 것이 전 세계 시장에서 CATL에 대한 점유율을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중국이라는 시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전기차 완성차의 비율을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실 CATL로 넘어가는 것 사실 그 시간은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회사가 모두 다 CATL의 모델인 LFP에 대한 개발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 시기도 2025년, 2026년 그 시점을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좀 잘 버티면 그러니까 점유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그렇죠. 테슬라 모터스 4680 모델 있죠. 이게 이제 주류 배터리로 해서 3원기 배터리로 채워진다라면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지 않을까.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내년부터 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LG 엔솔이 미국에 짓는 공장이 일부 또 LFP 배터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어지면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사실 불똥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지금 LFP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일단 빠른 선택을 삼성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먼저 LFP가 좀 출시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LFP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보급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뭔가 시장에 전기차 시대를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개발에 대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투자자분들은 너무 힘든데 조금은 좀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양극재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영업이익 손실이 컸는데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튬 가격도 거의 바닥권에.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바닥을 확인할 때가 왔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 반등 나오면은 2차 전지 주목도 올라오는 거는 또 순식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2차 전지 양극재 가격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 반도체를 먼저 더 선호하는데 일단은 2차 전지를만을 봤을 때는 기다리자. 결국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과하게 빠졌고 펀더멘탈에 대한 일부 이제 수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제 2차 전지 자체가 뭐 섹터 자체가 레벨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진짜 좀
시간 텀을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네. 지금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네.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꼭 빠질 수 없는 게 LG 화학은 네. LG 화학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LG 화학 주가도 좀 보면서 얘기드리고 싶은데 LG 화학은 사실 3분기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LG 화학은 이제 두 가지 사업부로 볼 것 같은데 이제 정말 LG 화학의 화학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서 보여야 되는데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예상하는 바 좀 아쉽죠. 근데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3분기가 절호의 기회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였을 텐데 이거를 시장에서 실적 발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역시 똑같이 보셨는데 저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석유화학 정제에 관련되거나 혹은 이 석유화학에 일부 영향을 받는 지금 화학 종목들이 보면 그래도 지금 덜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덜 빠졌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덜 빠질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가야 될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덜 빠졌다 위로감 정도만 받을 정도였거든요. 저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LG 화학은 고민이 좀 됩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화학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대환 유화나 아니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모습. 그렇죠. 덜 빠져. 단기 반등도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의 GDP 나왔을 때 이제 화학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과연 중국이 경기에 대한 회복 사이클을 보일까? 저는 이건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 회담이 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좀 화해 모드가 좀 나올 것이고, 물론 이제 포커스는 반도체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일 테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올해 4월 달부터 풀어냈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신호를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미국과 한번 정상회담을 제대로 갖춘다면은 아마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보여질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유가가 이것으로 해서 올라온다라면은 이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 거는 시장의 부담인데 중국의 경기 회복 사이클이 기대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온다라면은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된다라면은 LG 화학부터 해서 화학 종목들은 좀 반등에 대한 기회를 받지 않을까. 뭐 LG 화학은 사실은 근데 2차 전지 색깔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부분은 사실 비율적으로는 훨씬 화학이 큰데. 훨씬 큰데. 저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화학 종목들은 보면 생각보다 차트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뭐 말씀하신 롯데케미칼이나 뭐 율촌학 이런 화학 전통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왜 이 어려운 장에 안 내려가나 싶을 정도의 바닥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런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차트적으로 먼저 조금 힌트를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최근에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나 뭐 앞으로에 대한 중국을 예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브레이크 형태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종목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제 마진과 그리고 사실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레깅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3분기 때 보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분기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근데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서 화학주에 대한 반등도 예측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크게 급락해서 아마 많이 당하셨을 LG 생활건강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사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저도 좀 이제 주가 자체가 아마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170만 원 넘어갔던 주가가 지금은 31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너무 이제 밀렸는데 또 최근에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LG 생활건강 이거 진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이 평가가 너무 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 인식은 분명히 당장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종목은 안 살 것 같아요.
납법과대응 인식을 해서 뭐 삼성 전기나 삼성 SDI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반반 매수세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LG전광은 아무리 반반 매수세가 나오더라도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만약에 뭐 시장이 좋은데 얘만 빠졌으면 한번 낙폭 과대로 쳐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LG생활건강까지 볼 필요는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 상의 주가의 변화가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내려오는 게. 일단 LG생활건강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 평가에 대해서 너무 박하다. 사실 전반적으로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연쇄적 부분에서의 하락이 컸고 나머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본다면은 너무 박하다. 실적 근데 요즘은 현대차 실적 잘 나왔다 때렸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만 하면은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외국인이 걷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LG생활건강은 안 볼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LG생활건강을 아모레퍼시픽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의 전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실패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중국이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쪽에 많이 공을 들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나오지 않았고 그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 패턴, 소비 트렌드가 실패.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은 그로 인한 타격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 그 화장품 시대 중국 진출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그게 이제 어떤 유통망의 문제가 좀 불거졌고 저는 진짜 이게 팬데믹 때 LG생활건강이 아시는 것처럼 유통망을 직접 중국에 다시 재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오프라인 매장을 론치해서 7호점인가 10호점까지 냈는데 팬데믹이 터졌던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치명타였던 것 같고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 관련된 데미지가 LG생활건강은 너무나 컸었던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중국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북미 쪽 많이 북미와 유럽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나 아니면 잉글우드 랩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쪽 매출을 또 혹은 일본에 대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코스메틱에 대한 트렌드는 괜찮아요. 근데 중국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안 맞았던 거. 리오프닝이 너무 늦었고 그리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타격이 올 텐데 이번에 이제 이 춘절과 또 국경절 때문에 긴 연휴 동안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방한을 별로 안 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문제인데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기초 화장품이 있잖아요. 후하고 설화수가 있는데 이게 소비가 안 팔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타겟 실패. 대부분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 쪽만 팔렸고 맞아요. 그래서 LG전광은 완전히 공을 들였거든요. 그냥 올인했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르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전 실패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 종목도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광군제 효과 있을까? 네, 저는 의문입니다. 그 약간 이제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그 이번에 중국이 유일하게 단체 관광을 제한했던 게 일본하고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풀어줬는데 그 지난 그러니까 그 풀어주고 난 뒤에 여론조사 그 하다 보니까 선호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이 1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우리나라 무조건 한류를 튀어잡고 1위가 아니라 일본 중국 관광객 때 일본을 더 가고 싶어하는구나. 저는 조금 의외였거든요. 그런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본 기사가 맞다면 요번에 춘절부터 해서 국경절에 대한 명절 기간이 사실 해외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여행 공항 그 항로만 예약자가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이터는 10만.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서 10만 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율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소외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90만이라는 숫자는 뭐였냐면은 8월 달에 단체 관광이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전체 중국인들의 숫자가 90만 명이었대요. 항공으로만. 그러면 이제 뭐 육지는 아니겠지만 배나 이쪽으로 왔다면 100만 명도 넘었을 텐데, 근데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 90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국경절 이 춘절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들어올까 기다리는데 10만 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일어서지 못했고, 그리고 또 프리미엄 프리미엄 화장품들도 안 팔렸고, 그래서 타격이 컸다. LG생활건강 지금 급락한 이 가격이면 네. 보유를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는 게 낫다?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사실 많이 어렵네요. 예. 시장은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대부분 손실 보유이지 않을까. 정말 잘했다가 마이너스 20%, 또 기쁜 하락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손실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LG생활건강은 더 큰 손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못 파는 구간, 물려 있는 구간이 맞지 않다. 예. 오늘 이제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LG전자나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제 전장 쪽으로 그룹 어떻게 보면 IT 관련 그 섹터 전체가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제 가두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2차전지 대장주로서의 어느 정도 섹터 레벨업에 대한 분명히 어느 정도 호강은 있을 거다라고 본다면, LG 화학이나 반면에 LG 생활건강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강무 파트너님하고 한 10년 만에 같이 방송했거든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저도 많이 이제 달라졌고, 우리 이강무 파트너님도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방송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가요? 그건 아니죠. 앞으로 자주 모실 거니까. 네. 일단 자주 뵙도록 희망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또 이재한 대표님의 이 유튜브 채널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또 많이 성장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경제TV 이강무 파트너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창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어떤 얘기를 드려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항상 이제 지나고 보면 그게 그 어려움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향 상품입니다. 너무 그 절망감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투자자가 부정적인 투자자보다는 수익률이 항상 높습니다. 어려울 때 기회 요인을 좀 찾아 나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하고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창위 이지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